평생 아끼고 사랑해도 부족할 반려자에게요. 그 아내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남성을 고발합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사라져서 정말 안절부절 못했던 가족의 이야기를 다뤄봤다면 네. 이번에는 치매에 걸린 가족을 폭행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2015년 12월 2일에요. 전북 전주시의 덕진구 한 자택에서 네. 70대 남편이 치매에 걸린 아내 59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네. 시신을 살펴보니까 네. 정말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흔적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건이 발생했었고 지금 이제 재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몇 년을 지금 형을 내렸나요? 네,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 징역 3년. 네. 치매를 앓던 아내를 폭행해 사망케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염 교수님, 네. 충격적인 게 이 폭행이 상습적으로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꾸준히 지속돼 온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나이 차이가 한 11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부인데, 네. 70대인 고령에도 불구하고 59세 됐던 네. 지금 부인을 계속적으로 네. 폭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평소에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네. 또 안타까운 게 이 부인이 네. 치매 증상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남편에게 맞고 나서 자기가 맞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맞아도 또 기억을 못 하고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네. 악순환이 지금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죠. 근데요, 최명규 원장님,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 술에 취하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렸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이 남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또 아내를 때렸대요. 숨지기 직전 아내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말릴 수 있었지 않느냐? 자녀들이 분가해서 다들 집을 다 분가해 나가서요. 단 둘만 살고 있었답니다. 아니 술에 취해 기분이 나빠서 그냥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부부의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도 나를 돌봐줘야 되지만 나도 상대방을 돌봐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일부 남성분들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뭐 해주고 자신을 달래주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지 네. 자신이 아내를 갖다 돌봐주는 거는 털끝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술에 취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요. 그걸 따라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고요. 또 마지막 문제는 치매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대응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분이 만약에 치매 어르신이 아니셨으면은 당장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든 아니면은 집에서 나오든 아니면은 본인이 신고라든 했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네.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손 변호사님. 네. 이 지금은 목숨을 잃은 아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나날이었겠어요. 근데 3년 선고했다. 이거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게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살인으로 기소돼서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살인의 고의는 없다. 따라서 이제 그 상해를 냈고 상해의 결과 사망했다라고 해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가 됐고 유죄 판결이 네. 선고됐는데요. 이제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헌법상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몇 년형을 구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재판부가 3년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감경 요소도 있는데 이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었고 그리고 또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녀들이 선처해달라고 한 점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인 그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네. 또 피고인인 이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어떤 입장인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선처를 구했는지도 선고에 있어서 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